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년도 이후에 기출됐던 기출 보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차도 이렇게 난이한 문제는 많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생소한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주 출제했던 그런 유형들이 나와서 2회차도 아마 시험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럼 1번 기본 문제입니다. 감지기 수량 구하는 건데, 자, 평면도가 주어졌고 주요 구조가 지금 내화 구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감지기 부착 높이가 4.3m. 그러면 4m 이상이잖아. 부착 높이가 4m 이상의 8m 미만이죠. 그다음 차동 시퍼트형 1종이니까 요게 4m 미만이면 90인데 요게 그쵸? 90인데 이게 4m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당 최대 감지 면적은 45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해 가지고 그 면적을 40으로 나눠서 수량을 산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각 실별 설치될 거. 그러면 요 실의 면적 A는 15 곱하기 6이고, 자, B는 12 곱하기 6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C실 같은 경우는 이제 10m에다가 여기가 지금 보니까 18m. 그러면 10 곱하기 18m가 되는 것이고, F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10이죠.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12, 12. 자, D는 12에 9. 그래서 면적만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뭐 쉽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경계구역 수량인데 전체 면적을 갖다가 600으로 나눠가지고 산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그죠? 면적만 계산해서 600으로 나눠주면 일단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45로 나눴죠. 자, 두 개가 나왔어요. 자, B도 이제 1.6에서 두 개, C 4개, 자, D가 2.4에서 3개, 자, E는 3.2 나와서 4개, F는 1.6 나와서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수량 자체가. 그 다음에 경계구역은 전체 면적을 6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2개 구역으로 얘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이제 2개 구역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2개로 나눌 때는 이제 제일 편한 거는 요 실별로 이렇게 해서 구해서 잡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1000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부분에 보면은 얘가 180이에요. C만 잡으면 180이야. 그래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요 도면상에서는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한번 이제 구역을 한번 쪼갠다면 뭐 이렇게 쪼갤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를 하나 잡는 겁니다. A, B, C 하나 잡고, 그 다음에 D, F 하나 잡고, 자, 이래서 A, B, C가 한 개 구역, D, F가 한 개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하는 방법. 여러분이 중간에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뭐 구역을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B, C이 뭐 반은 1번 구역, 반은 2번 구역,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되도록 자, 요렇게 구획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거만 보면 얘는 180이고 요거는 이제 6에 10이니까 72. 그 다음에 요거는 6, 5, 36인 6이니까 90제곱미터.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면 자, 180에다가 요거 잡으면은 이제 162니까 산출하면은 대략적으로 면적이 이제 300 얼마니까 조금 더 들어갈까요? 자, 나머지 DF 한번 해볼까요? DF도 만약에, 계산한 거 보면 면적이 600이어야 돼. 그러면, 자, D가 108. 그죠? 그 다음에 E는 144. 그 다음에 F는 뭐 72.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1.12니까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A, B, C 잡고 D, F 잡고 이렇게 해서 600 조금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자,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상에서 뭐 구역을 설정하라 이렇게 내지는 않겠지만 혹시 설정하시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A, B, C, D, F 이렇게 잡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C를 따로 잡고 어차피 전체가 이제 600이 하니까 600 조금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나 이제 그룹을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구역을 두 개로 나눠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구역은 두 개 구역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에 있는 요 표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외우면 벌써 점수가 몇 점이 날라가요. 얘가 배점이 지금 보니까 7점이면 대략적으로 서 위에가 A, B, C, D, E, F니까 얘가 뭐 5점, 얘가 2점, 아니면 6점, 1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배점 자체가. 6개니까 얘가 6점, 얘가 1점 이렇게 된다. 그럼 6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요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럼 얘는 꼭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6점을 틀렸어.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죠. 50점대로.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부착 높이 기준이에요. 부착 높이입니다. 층고가 아니라 부착 높이가 된다. 자, 2번. 비상전원 설치 기준 5가지는 요거 제가 이론하면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니까 여기서는 뭘 빼요? 요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를, 그 다음에 제연 설비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 설비만 넣으시면 되고, 점검 편리, 화재 및 침수에 재해로 피해받을 우려가 없는 곳, 20분 이상, 중단 시 자동으로 전력 공급, 방화 우회해라, 비상 조명 등 설치해라. 이런 것들이죠. 자, 그 세 가지 선택인데 요거는 다 암기해야 됩니다. 5가지 다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합격하시려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3번. 화전형 기술기에 따른 이제 배선 방법에 대한 물음에 답하셔야 해서, 자, 첫 번째 보면은 감지기회로 부속해 전류와 대지 사이 배선한 전원장. 요거는 이제 뭐 비상 방송, 자탐, 경보 설비 이런 거 다 있죠. 250V 전원장기 측정해 가지고 얼마 나와야 돼? 0.1 이상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공통선에 접촉한 경계구역은 7개 이하다. 그쵸? 여기 0.1, 여기는 7개 이하. 자, 세 번째, 종단저항 설치 기준, 요거는 세 가지를 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설치 장소, 전용함 안에 설치할 경우 설치 높이, 설치 위치 등에서 상세히 쓰시오.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세 가지니까 그거를 갖다가 작성해야 돼. 그러니까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바닥부터 1.5m 이내. 그 다음에 감지기로 끝부분에 설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종단 감지기 연결할 때는 해당 감지기, 자, 기판, 표시를 해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감지기를 끝에 설치하고 종단 감지기 설치할 때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 기판 등에 별도 표시해라. 요거. 요 문제에서는 요거하고 요거 갖다 쓰도록 유도를 한 거죠. 장소, 그 다음에 전용함 관련해서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4번. 자주 나온 형태죠. 지상 25m 되는 곳에 저수소가 있다. 분당 12세제곱미터. 자, Q값이 되는 거예요. 12세제곱에 자, 미니트 분당이죠. 펌프형 전등기 설치해서 3당 전력을 공급하러 간다. 펌프 효율이 70%고요. 펌프 측 동력의 15% 여유를 둔다고 한다. 3당 전력 공급하고자 단단맥기 2대를 V기어선 이용하잔다면 단단맥기 한 대 용량 얼마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V기어선 했을 때는 이제 누삼의 P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대 용량. 그러면 여기서 이제 V기어선 해가지고 용량을 구한 다음에 누삼 나눠주면 한 대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역률은 85%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동기 용량은 이제 킬로와트입니다. 그러니까 효율분의 0.63 QH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은 70%, 0.63에 그 다음에 분당 12, 그렇죠? 그 다음에 H가 25.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15% 여유를 둔다고 했으니까 1 플러스 0.1, 여기 15% 여유. 자, 요거 산출하면은 이제 80.34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 한 대 용량은 누스 3분의 P인데 요게 이제 킬로와트니까 0율로 나눠야 돼. 요거 주의해야 되죠? 0율로 나눠줍니다. 54.57 kVA 이렇게 나와요. 4번 문제. 자, 다음은 5번입니다. 공기환식 자동식 분포형 감지기 설치 도면이다. 강문의 아파트에서. 자, 요거는 이제 요 감지기하고 각 변과의 수평거리가 되는 거죠. 요게 1.5를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내화 구조다. 그러면 여기는 상호간의 간격은 내화일 때는 몇 메타? 9m. 자, 기타 구조일 때는 6m. 그죠?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검출부가 있고. 나머지 똑같죠? 1.5. 그 다음에 요게 9 아니면 6이 들어가는 거죠. 1.5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놨는데, 자, 물은 보겠습니다. 공기안의 노출 부분은 이제 최소 20m, 그쵸? 최소 20m가 되고, 검출부의 설치 높이는 이제 바닥으로부터 0.8, 1.5m 이하. 자, 내화 구조일 때는 얘가 이제 9m가 되는 거죠? 상호간의 간격. 공기안의 길이는 최대 100m를 넘어가면 안 돼. 그죠? 100m 이하. 종단장을 발신기에 설치할 경우에 요 가닥수라다 도면에 표시하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출부 얘가 일종의 이제 감지기잖아요. 그렇죠? 감지기고 여기 이제 발신기 세트가 있을 거라 종단장이 있어요. 그러면 요 검출부 상에 요거 살펴보게 되면 이게 검출부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거, 자, 물려 있는 겁니다. 같은 단자. 요놈하고 요거하고 이제 같은 단자 이렇게 자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보시면 되고. 그럼 얘가 연결할 때 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부 연결은 어떻게 됐다고 보시면 되느냐? 요렇게 연결됐다고 보면 돼요. 요렇게. 자, 여기도 요렇게 연결된 거야. 내부가 연결됐으니까. 자, 전선이 가면 일단은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 가. 그렇죠? 그 다음에 흑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하나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얘가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회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회로 공통.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요 검출부야, 이게. 그럼 이 검출부에 만약에 이제 종단장을 갖다가 검출부에 단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종단장 표현. 그럼 여기 요 검출부와 발신기 사이에는 이제 뭐가 하면 돼요? 발신기에서 회로하고 회로 공통이잖아. 요 단자 요 사이에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발신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이 있고, 자 회가 있어. 그러면 원래 이제 전화선도 있어요. 전화선 삭제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여기 뭐 공경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발신기 세트니까 공경표 발공회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공통이니까 그다음에 회로고, 자 플러스 말.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어디로 가? 일로 가야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요거 회로 공통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종단장이 검출부에 있으면은 이제 두 가닥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끝났으니까. 근데 요 발신기에다가 종단장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다가 자 추가로 더 넣으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종단을 이렇게 거는 거죠. 여기 종단. 자, 여기다 종단 걸었으니까 일단 두 개 가가지고, 두 개 가서, 그럼 얘가 필요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같이 연결됐다고 했으니까, 요 놈이 이렇게 돌아서, 그쵸? 돌아서 와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 돌아서 쭉 해서 여기로 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가 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이해됐죠? 자, 이렇게 와서 돌아서 와야 되니까 여기가 몇 가닥이 된다? 네 가닥이다. 그래서 여기 네 가닥이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종단장이 검출부에 여기 그려 있으면 얘랑 뭐예요? 회로하고 회로 공통 두 가닥만 가면 돼요. 그쵸? 근데 여기 그랬으면은 갔다가 와야 되니까 네 가닥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정리하게 되면 종단장이 검출부에 있을 때, 자, 여기 있을 때는 여기 가닥수가 두 가닥이다. 그쵸? 그 다음에 요것처럼 발신기 있을 때는 여기가 네 가닥이 된다. 자, 이해하셨죠? 그림으로 그래서 알려드렸으니까. 자, 갔다가 와야 된다, 이거죠. 갔다가 와야 된다. 종단정이 있으면 이제 두 가닥만 가면 된다. 자, 이 두 가닥은 회로하고 회로 공통이 되는 겁니다. 자, 네 가닥은 뭐예요? 회로 둘, 회로 공통 둘, 이렇게 되겠죠? 갔다가 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 공기관의 재질을 갖다 쓰시오. 요 공기관의 재질은 이제 동간이 되겠죠? 동간이나 또는 뭐 중공동간 쓰시면 되고, 경사들은 5도 이하다. 그럼 만약에 여기 이제 수신기가 여기에 있어. 수신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요 수신기하고, 그쵸? 수신기하고 요 발신기 사이에, 여기에, 여기. 요 부분의 요 간단 내용은 6가닥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발신기 세트하고 수신기 간에 6가닥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계구역이 하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경표, 발공해 이렇게 해서 6가닥. 자, 나머지는 이제 넘어갑니다. 요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또 추가로 보면 공기관의 규격이거든요. 공기관의 규격 관련해 가지고 매도 마찬가지로 자, 외경하고 그렇죠? 외경 1.9, 두께 0.3mm 이상 이런 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죠.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전기적 접속에 대한 내용이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게 생뚱맞아가지고 거의 뭐 찍기 형태 이런 형태인데 요거는 이제 제출때 될 수가 있으니까 좀 같이 봐두시자고요. 그래서 KC 규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 전기기사도 마찬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미리 다 대비할 필요성은 없고요. 나온 것들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못 맞춰가지고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틀리라고 낸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앞쪽에 있던 뭐 감지기 수량 구하는 거 그런 거 실수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지.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생뚱맞은 거 나왔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미를 갖다 이런 거에 부여하는 거죠. 처음 보는 거, 생전 처음 보는 거. 생전 처음 보는 거 이거 맞췄어도 앞에 감지기 수량 구하는 거 틀렸으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봤던 걸 맞춰야지 이제 합격하는 거지 처음 보는 걸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많이 봤던 것도 맞추고 얘도 맞추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공식, 간단한 계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맞출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 합격 점수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0점 이상이거든요. 60점 이상. 그럼 나머지 40점은 좀 틀려도 붙여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 40점을 갖다가 맞기 위해서는 기본 60점 베이스 플러스 알파니까 이걸 맞으려면은 이제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 90점, 100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60점 맞고 합격하나 98점 맞으나 뭐 똑같은 합격이거든요. 근데 노력은 배 이상이 차가 나는 거죠. 60점 맞는 거하고 98점 맞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는 그냥 나왔던 걸로 맞추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전기접속에 대한 내용이다. 가려 알만 답을 쓰시오 이렇게 자 주어졌으니까 일단 1번에 보면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배선 설비가 바닥벽, 지붕, 천장 칸막이 이런 것들
각 부지에 규정된 이제 뭐가 있느냐? 내화 등급이라는 게 있죠. 내화 등급. 불에 견디는 등급이 있다. 자, 두 번째, 내화 성능 규정된 건축 구조 부재를 관통하는 이제 2번은 1번이 요구하는 외부의 밀폐 맞춰 관통 전에 각 부부의 내화 등급되도록 내부도 밀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뭐가 관통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제 배선 설비가 관통이 되는 거죠. 얘가 관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기 소화성은 뭐냐면, 점화를 대고 있을 때는 이제 불이 붙어 올라가지만 얘를 치워버리면 바로 꺼지는 거예요. 자, 분류되고, 최대 단면적이 710 스퀘어 이하인 전선관, 케이블, 트렁킹 및, 요거 4번. 다음 같은 경우는 내부적 밀폐하지 않는다. 이게, 케이블 덕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 덕팅 시스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배선 설비는 그 용도가 하중을 견디는 데 사용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나왔던 거는 이제 좀 외워서 다음에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네, 가로 채우기. 그러니까 요거는 뭐 바꿔서 1번부터 5번을 바꾼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게 신출 문제이기 때문에 내면 그대로 출제할 거예요.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